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0번째 루이스 부니엘 감독의 에련의 장미보다는 저는 정원에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몬 시노레, 샤를 바넬, 조르지 마샬. 간단하게 인물 다시 소개해 드리면 조지 마샬은 첫 번째 등장할 때 어떻게 보여요? 아나 무인격에 자기의 길을 가는, 아직까지는 어떤 정체인지 모르지만 무리하게 그지없고 오만하고 자기 세계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샤를 바넬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그 자기의 딸인 벙어리 마리아를 괴롭히는 걸 참지 못한 거죠. 그 카페 안에서 그 신발끈이 늘어져 있는 거를 밟고 거기에 꽈당하고 그걸 갖다 밟은 걸 풀어달라고 하는 그 마리아를 갖다 조롱하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즐거움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여인과 그렇게 과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즐기는 어떤 인물로서 도덕적인 어떤 느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일부에 잠깐 영화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죠? 줄거리 부분은 그 광산을 이제 오늘부터 그 채굴업자로부터 뺏어버린 거죠. 정부 소유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반발해서 그 주동자 같은 인물로는 알베르토가 막상 우리 그렇게 그 가서 뭔가 행동을 하기로 했는데 총 쏘니까 다 도망가는 겁쟁이 같은 녀석들아. 그러면서 거기서 모의하면서 총을 갖고 총이고 팀이다. 내일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고 이제 그 모의하고 있는 중에 하얀 옷을 입은 그 리자르드 신부가 나타납니다. 아주 고상한 느낌의 어떤 신부죠. 그러면서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쓸모없는 학살이 될 뿐이다 하니까, 당신 2주밖에 안 된 사람이 뭐를 안다고 하니까,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하리라, 검으로 흥한 자 검으로 망하리라 하면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얘기를 하니까 얘기 자체가 먹히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카페 앞으로 가자 신부는 엄청나게, 신부한테는 나름대로 존경을 표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딸하고 나중에 보면 손에 입맞춤을 맞추고 키스하는 데서 보면 종교적인 부분에 나름대로 존중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대화는 안 보여드렸는데, 뭐라고 그 얘기하냐면, 그 신부한테 나는 여기서 살고 싶고 정부와 문제가 되는 갈등 일으키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이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거기에 항거하는 쪽보다는 그 정부 쪽에 그냥 서서 수동적인 태도로 자기의 이익만 이제 찾아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물 하나하나를 나름대로 설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조지 마샬이 분한 샤르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묵을 숙박 장소가 필요해서 방을 물어보니까 방은 없다고 하고 마구간만 있다고 하니까, 마구간에서 자기 싫고 좋은 방 원한다고 해서 좋은 방의 위치를 알아듣고 와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옆에 돈을 넣어두고 그냥 잠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갑자기 조명을 통해서 장면이 바뀌면서 시몬 시뇨레 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쟁이 그 정도 푼돈 가지고는 안 된다 하면서 그때 얘기하자 그 가슴에 감추고 있는 지갑 같은 걸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하룻밤을 지내고 갑자기 아침에 페레로 대장이라고 정부군의, 여기 현재 여기서는 우두머리죠. 우두머리를 데리고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2부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손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어나 너, 그러면서 불러서 잡아가죠. 그리고 가슴을 열고, 네, 저걸 강력하게 저렇게 그 찢어버리는 듯한 느낌으로 하고, 출처를 알아야 되겠다고 하고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만지고 그리고 엉덩이를 한번 두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 페레로 그리고 쉔코라고 나중에 그 선장 그리고 쟁, 이 셋은 이익관계로 묶여 있는 관계죠. 그리고 뭐 늘상 그런다는 듯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쉔코가 등장하죠. 마지막 등장인물이. 근데 이 장면에서도 저는 이 장면 되게 유심하게 봤습니다.
그냥 제일 처음에는 저렇게 그 쉔코의 정면 모습을 보여주고 배가 들어오는 것 같이 하다가 닷을 내리고, 자,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안 보여준 거죠, 그죠? 그리고 저기서 그냥 엄청나게 우통을 벗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노동자들 보여주고요.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가 옆으로 샥 이동을 하면서 어때요? 마리아? 네, 여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여기서 정말 돈 벌기 쉬울 거야. 여기 있는 광산 농부들 정말 돈 잘 쓰거든. Toma, para ti. 그러면서 그래, 우리 돈 벌려고 왔지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광산농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뺏겨버렸잖아요. 자기 기득권을 뺏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탈하는 사람과, 그런데 그거를 아까 페레로 대장을 보여준 걸 보면 막 마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나 해서 막 약탈하는 느낌이 들었죠. 그 샤크 같은 경우에도 샤크가 진짜 그 돈을 어디서 훔쳤는지도 모르고 자기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 돈인 양 그거 나중에 지가 뺏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약탈하는 자와 약탈 당하는 자가 있다고 했을 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 제일 처음에 배가 이렇게 지나갈 때, 즉 저기 광산 농부는 어떻게 보면 저 쉔코의 입장으로서는 저 사람들을 약탈해야 되는 사람, 그런 관계이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는 또 본인이 약탈하는 그 여자들을 보여주고, 그 여자들은 또 저 약탈 당하는 사람을 또 약탈하게끔 하는 어떤 구조로 갑니다. 결국은 그런 약탈하는 대상과 약탈하는 사람과 이런 게 맞물려 가면서 그 장면 하나를 통해서도 벌써 이 정글 같은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한 건물을 보여주고, 그리고 약간 종교적인 상징 같은 게 있는 걸로 해서 바로 종교적인 재단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이런 어떤 그 연속적인 그 연결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성과 속의 그 경계의 애매모호함과 더불어 항상 보면 그 분이엘이 다루는 어떤 주제가 있는 거죠. 저 옆에 지금 저 옆에 카스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신부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지금 끌려왔습니다. 샤크는 끌려왔는데 보세요. 저 미사를 진행 어때요? 혼자만 서서 그냥 자기 세계 전혀 뭐 종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무릎 꿇어야지. 그러면서 총 개머리판으로 뒤에서 저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참 재밌는 상황의 반전이죠. 아까는 어때요? 마리아를 오히려 본인이 좀 괴롭히고 마리아의 신발끈을 밟아서 막 조롱하면서 마리아를 장난감 같이 놀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저걸 일으켜 주는 거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앞에 저렇게 무릎 꿇고 서 있고, 저는 이런 장면이 그냥 어떻게 보면 구원의 부분은 마리아를 통해서 올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상징같이도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드디어 마리아가 등장을 했죠. 이제 인물 다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인 샤크, 그리고 판무 바탈적인 여인 시몬느 시뇨레, 여기서는 쟁, 그리고 리자르드 신부 미셸 피콜리, 그리고 카스틴 신부 옆에서 지금 보좌하고 있는 카스틴, 그 늙은 그 광산 채굴업자죠. 그리고 그의 딸 마리아, 미셸 지라르댕,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셸 지라르댕은 벙어리면서 그 순진무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유일하게 순수함의 상징이 되는 그런 대상인 거죠. 그리고 끌려가고요. 자, 여기서 어때요? 바로 돈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돈 자기 주머니에 넣고요. Nunca está. 그리고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실질적으로 모든 정의가 구현돼야 할 경찰들이잖아요. 군이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돈 어디서 훔쳤어? 너 어느 지역에 어디서 온 거야? 하니까 어느 지역을 얘기하니까 거기 최근에 은행 강도가 들었다던데 너 그 강도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고 이건 내 돈이라 그러는데 증인이 있다면서 아무나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하고 이 첸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첸코가 이 선장이거든요. 그 첸코가 나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아 그 전담 포스터에서 범인 중에 하나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거짓말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반항하니까 그냥 때려버리고요. 그리고 첸코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비즈니스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첸코 그러니까 첸코 그리고 그 시몬느 시노레가 분한 쟁 여기서 또 보면 이런 어떤 반원의 공룡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장면에 까드라지 뭐라 그럽니까 장면의 이 구도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그 군입니다. 군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거죠. 어제 계획대로.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만 돌려볼게요. 보세요. 근데 저기서 누가 총을 쏩니다. 총을 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총을 쏘는 사람은 어떤 줄무늬 저 티셔츠 같은 거 연두색 줄무늬 티셔츠를 입었죠. 근데 저기서 당황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이지 하면서 그 위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부상을 당해요. 저기서 총을 맞아서. 근데 멍청한 놈들 총을 쓰라고 했는데 너희들 저렇게 그 광산업자한테 저렇게 당하고 있으면 되냐 하면서 우리 군인 쏜 사람 그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위에 파란 옷 입은 사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또 잡혀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면 운명이 지목당한 사람은 무조건 범인이 되는 그런 무법천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무법천지의 실질적인 무법천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의를 구현해야 될 어떤 군인 거죠. 자, 여기는 유일하게 그 따뜻한 공간이죠. 그리고 저 아코디언을 켜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죠. 이 장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뭘 하려다가 저걸 놨는데, 보세요. 잘 오늘. 예, 그냥 자연스럽게 저거 냄비를 놨는데 밀다가 저게 깨집니다. 말이야. 그거 깨면 어떻게 하는데 어때요? 저렇게 웃고 별일 없었다는 듯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저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물하고 관계가 이 마리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은 저런 어떤 사물이 깨어졌으면 저 물에 대한 관계, 저 사물에 대한 저걸 깨어졌으면 아깝다. 그런데 그런 어떤 관계, 소유욕부터 해서 그런 게 없는 그런 순수한 그대로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요. 그 마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때 어떤 조명 같은 거, 우리 프랑스로 돌아가자. 프랑스로 돌아가서 마르세유에서 이 아빠가 식당 할 수 있을 돈은 갖고 있거든. 돈은 제법 충분해.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너 한 명을 내가 좋아하고 너를 아주 사랑해 줄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가도 되겠니?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너 귀도 고치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을 데려가면 되겠니? 하면서 어떻게 뭘 등장을 시키냐면 이런 부분 되게 재밌잖아요. 아까 누굽니까? 시몬느 시뇨레 쟁이거든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진을. 그러니까 저 때의 사진은 이 영화에서 사진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진은 거의 실물 이상의 어떤 그런 존재라고 커스틴한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 이야기가 무슨 부분인지 그리고 사진이 저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사진으로 다가가면서 마치 실물을 놓고 가는 것처럼 이쁘지 않니?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이 결혼해서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Esta noche me dará la respuesta. 그리고 오늘 밤 대답을 줄 거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얻으러 누굴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관계가 밝혀지는 겁니다. 아까 그 여인들이 여기에 도착했는 거 보면 그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쟁 밑에서 일하는 여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둘은 동업자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둘은 어때요? 광산업자나한테 돈을 빼내는 중간 또 뭐 착취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그 페레로하고 나 일하기가 싫어. 페레로 그 인간 그 대장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가. 퍼센테이지를 너무 많이 가져가 하는데 야, 그 사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건 마찬가지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욕망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누가 찾아오겠죠? 저 손님으로 온 중에서 알베르토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카스틴이 알베르토한테 답을 얻어오라고 한 거예요. 알베르토 갑니다. 너하고 얘기할 게 있어. 네, 들어옵니다. 자, Encuentra una buenos tipos todos los días, sino cerdos normalmente. Sí, pues ese buen tipo. 자, 얘기를 합니다. 너 캐스틴 어떻게 생각해? 캐스틴 너한테 있잖아.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해? 어떻게 Quiere casarse 생각해? contigo, Jim. ¿Qué? 뭐라고? ¡Qué divertido! 꽤 디베르티도 진짜 우습구나. 그러면서 완전 웃긴 얘기네 하면서 저기 나가서 얘기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야, 얘들아, 그 카스틴이 나하고 있잖아. 결혼하고 싶대.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걸 즐거움거리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야, 너 조롱하지 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좀 웃지도 못해요. 웃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 그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당하고 자기만 웃으면 되고 자기만 좋으면 되고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서서히 이제 캐릭터가 드러난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나 밀고 하면 되는 거고요. Puede una risa. 그런데 여기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얘기를 합니다. 참 희한하죠. 저 알베르토가. 너를 돕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야. 너 지금 이 인생에서 새 인생 얻고 좋은 가족 얻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생각해봐.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야? 늙었어. 내겐 안 맞아. 벌써 68살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Contigo es porque 얘기를 합니다. 뭔가 설득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죠. 야, 너 68살이면 어때? 누구보다도 여기서 우리 사람들 중에 돈 많이 갖고 있고 오래 가지는 못할 거야. 곧 죽을 거라고. 그럼 너 젊은 미망인이 돼. 어때? 하면서 얘기합니다. 안 맞아요. 그러고 하는데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además 네, 68세지만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Seguro de que tiene mucha pasta? es el que tiene 예, más. 돈 진짜 많이 갖고 있어? 하면서 갑자기 담배를 피면서 공간을 이동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Bueno, dile que 자, venga. 오늘 한번 만나자고 해보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다. Eres una puerca. 너 진짜 뽀르까. 너 생각보다 더 더러운 여자구나. 그런 좋은 사람의 호의를 오로지 돈만 생각하고 너는 결국 빨리 죽기만을 바랄 뿐이겠지 하면서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조롱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 설정의 인물들은 언제 어떻게 급박하게 바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제안에 걸려들면서 그 변화하는 그 쟁의 모습을 또 비열하다고 판단을 하고 욕하는 거죠. Eres peor de lo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경찰이 군인이 들이닥치고요. 거기에서 이제 총을 갖고 있는 알베르토가 총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기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또 하는 줄 알아요? 저 알베르토한테 그 상황에서도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만나는 거 맞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돈과 그런 욕망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집착하는 그 속물의 이제 끝판왕 같은 거죠. 네. 그러면서 예, 여기는 어때요? 빨리빨리 생각보다 그 장면 자체가 되게 치밀해요. 여기도 또 하나의 그 등불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서 하얀 종이 위에 뭔가를 써내려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디테일이 보세요. 또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항상 어떤 들어가는 이렇게 보여지는 공간 자체는 항상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명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여기는 감옥이거든요. 감옥이고 아까 그 끌려온 사람 있잖아요. 그 군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쏘았다고 해서 잡혀온 사람, 그 사람도 부상을 당한 상태거든요. 저기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No hables. 그런데 자 계속 어때요? 저 옷에서 아주 깨끗한 하얀 천을 놓고 그 꺼내고 손수건을 꺼내고 그거로 계속해서 손을 닦고 Que desea 있습니다. aliviarte en tu desgracia. 무슨 뭐 아까 글을 쓰면서 묻어있던 잉크를 닦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 닦는다는 거는 저렇게 그 더러움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너무나 깨끗한 저거 티 하나 없는 저런 옷을 입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고상하고 거의 귀족 같은 느낌으로 행동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성직자의 위선 같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왔냐 하면 신과 교회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을 달래주러 왔다고 하니까 대단하군요. 그렇게 막 비꼬는 겁니다. 죽어가는 이 제수는. 그리고 난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막 해서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계속해서 저 손수건을 보면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거죠. 누가 샤크가 어떻게 보면 저기에서 그 도망갈 수 있는 힌트를 얻었다고 나야 될까요? 계속 저 장면. 그리고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저 뭐야 하얀색하고 저 죽어가는 인물의 저 칙칙한 색하고요. 근데 갑자기 얘기합니다. 갑자기 너 그 참여하면 돼. 그리고 저 신부님의 말을 들어 하면서 완전히 스탠스를 전환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 성당 안에 들어갔어도 전혀 뭐 굽힐 생각이 없었던 그 인물로 통해서 종교와는 사실 무관한 인물인데 갑자기 어떤 목적으로 신부한테 호의를 얻으려고 저렇게 사제해 저 신부님의 말을 들어 하면서 뭘 독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게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죠. Eso no cuesta nada.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독려해준 당신한테 고맙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저가 사실 부자가 되겠다고 왔어요. 잠깐만요. 신부님, 제가 부자가 되겠다고 왔는데 고향의 어머니한테 지금에야 저도 참회를 하고 싶군요. 참회 편지를 쓰고 싶은데 제가 연필과 종이가 없어요. 연필과 종이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그림자가 가죠. 뒤에 비치죠. 두 개의 다른 느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성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 얘기를 하면서 종이하고 펜 좀 갖다 다오. 그러니까 그거 우리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책임이니까 이런 부분이 영화에서 몇 번인지 앞으로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진다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어떤 얘기가 되는지를 이제 금방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다시 돌아오죠. 어떻게 보면 그 공모의 작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장면 잠깐 보기 전에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 루이스 부뉴엘의 첫 번째 작품이 1928년에 안달루시아 개라는 작품인데 거기서 면도날로 눈을 이렇게 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충격적인 장면인데 그런 장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잉크하고 펜을 받았죠. No quería tinta. Gracias. 이거면 될 걸세 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 눈을 찌르고요. 펜으로. 그리고 저기는 잉크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잠그고 나오는 거죠. 책임 못 졌죠. 그죠? 그리고 저는 이 장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이 장면이 너무 저러고 또 공룡 같은 공간을 통과했죠. 그리고 이상한 느낌의 어떤 이런 공간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 공간이 뭐 하는 공간이지, 저 벽에. 근데 보세요. 저게 둥근 공간으로 여태까지는 계속 반원만 나오다가 반원의 공간이 나오다가 그리고 둥근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로 이렇게 뛰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공간 이동에서 저 둥근 공간, 둥글다는 거는 계속해서 뭔가를 회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쳇바퀴 같은 어떤 그런 상징입니다. 그게 나중에 정글에서 어떻게 쓰여질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 폭약을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옵니다. Pero, capitán, 그런데 얘기합니다. 오늘 사형을 집행을 하라고 ahora en 그 제수를. 그리고 또 좀 전에 그 둥근 공간 나왔죠. 그 요번에는 타원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원적인 공간하고 저는 이 지금의 그 이동 있죠. 둥근 공간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또 가로질러서 그 군인의 소리를 엿듣는 얘기를 할 때 타원형 공간을 통해서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공간에서 나와서 또 반원이 이렇게 보이는 이 공간을 통과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운명의 공간들을 거쳐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운명을 갖다가 축약시켜 놓은 그런 장면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보세요. 또 저런 공간으로 또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저런 어떤 그 굴곡의 공간, 일종의 덫의 공간, 거기를 수없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바로 이런 어떤 그 북 역시도 이렇게 둥글게 처리되죠. 이렇게 거기에서 한 끗만 삐끗하면 이 죽음의 공간으로 그대로 맞닿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생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 같아요. 저는 느낌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사람의 사형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멀리서도 보여주고요. 카스틴도 그걸 보게 되고요. 카스틴은 저기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목격자라는 거. 카스틴은 저기에 그 음모에 가담한 자가 아니라는 거. 그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저 장면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직선으로 도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 둥근 공간 그리고 빠져나가는 공간 끝없는 어떤 그 뭐랄까 덫의 공간이 있는 반면 하나는 언제든지 이 시스템의 공간이죠. 시스템의 공간은 항상 직선적인 공간이고 이런 선의 공간이고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스트릭트 하면서 그 딱딱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 두 공간이 대비가 되는데 딱딱한 공간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어떤 둥글게 나오는 정글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뭐가 감춰져 있는지 모르는 처음에 그 쟁의 방에 들어가서부터 벌써 저 아까 샤크의 운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샤크가 결국 자기의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 안에 끊임없는 그 일상의 공간은 덫과 위험의 그런 공간인 거죠. 거기에서도 탈출하는 방식은 제각각의 방식인데 그게 종교에 기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결국 샤크의 방식은 그게 아닌 거죠. 스스로 이렇게 뭐 찾아서 방법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안에도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스트릭트한 어떤 법의 공간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그건 진실된 공간이 아니고 삶의 현장은 더 많은 위험과 그런 게 또 내포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과연 선과 악의 경계는 어디 있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런 모든 사방이 도처의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탈피해 가느냐, 탈출해 가느냐. 이런 부분이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어떤 연출적인 부분 되게 스트릭트 하잖아요. 여기는 공간이.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알고 보면 온갖 욕망의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이게 어때요? 그런 스트릭트한 공간과 여기서 이제 알베르토가 죽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그 난잡하게 퍼져 있는 공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또 공간이기도 한 거죠. 이거를 나중에 축약시켜 놓은 게 그 2부에서 거의 정글의 장면. 네, 정글이. 그리고 여기에서 어때요? 문에 딱 붙어서 어떤 공간에 붙어서 있는 신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중간에 개입을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카페에 들어갔을 때 여러 그런 말을 했지만 결국 이 안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적인 또 인간 저 자체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걸 루이스 부뉴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현장의 목격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첸코 역시 저기 안으로 숨어 들어가 있죠. 그러다가 몇 명 쏩니다.